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10시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러시아 시장 폭락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전반, 유럽 시장 전반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기대했던 24일 회담이 결렬되면서 결렬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좀 더 하락폭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러시아 지수가 37%, 35% 정도 빠지면서 일단 엄청난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코 익스체인지 러시아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러시아 지수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처럼 지수가 다양화되어 있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서 일단 유럽 시장 오픈할 때도 폭락, 그리고 미국 시장 오픈 전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2일 날 썼었던 내용이고요. 23일 날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저께 그래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일단 또 괜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길 것 같아서 일단 하루 쉬었는데 22일 날 내용이 일단 다시 써놓고 봤을 때 혹시나 실수한 게 있나 봤는데 역사적으로 러시아 일부였고 긴장감이 최고조였고 뭐 나토 가입을 명분으로 지금 계속 마음에 들지 않던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면서 결국에는 강대국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리는 미국한테는 러시아의 어떤 그 정책이나 행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핵으로 응수하겠다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국 군대의 75% 전진 배치였는데 점점 이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일정도 결렬되면서 결국에는 어,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여전히 전쟁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완화 국면에 빠르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민간 화물선 두 척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뉴스 언론 공격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충돌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명분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이제 키예프 그 공화국이 망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리됐지만 러시아는 언제나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좀 들어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가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었습니다. 군대 자체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노컷뉴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쭉 보면은 일단 뭐 2배 이상, 많게는 뭐 몇 배까지도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정당하다라는 여론조사까지도 발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자료도 CNN에서 가져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인데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1월 달부터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 경우에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1월 달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바이든과 푸틴이 계속해서 전화 통화 혹은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2월 초까지 협상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24일 날 회담 차관 정상급 회담까지 예고되어 있었던 오늘인데 어제 결렬이 되었고 속보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 결렬됐었고 무력 시위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래 오늘 이제 브렌트유가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갔는데요. 이건 제가 입사 초기에 있었던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죠. 물가가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증시는 오늘 우리나라는 좀 빨리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빠졌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암울한 또 역사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질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2470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채권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자금들이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를 조금만 줘도 채권에 몰리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유가가 급등하면은 결국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큰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어떻게 위협을 받게 되면 그 밑에 벤더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도 비용이 마진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도 1200원 넘어가서 오늘 사실상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1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공포지수는 요새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수, 코스피 지수, 뭐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러 가지 많지만 빅스 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포 지수를 요새는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문가들만 보는 지수였는데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요새는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우크라 키예프 지역 북부를 진입했다라는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17만 명대까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대책 마련, 이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대선이 좀 또 어영부영한 상황에 대선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S&P 장도 시작하기 전인데요. 벌써 2.6% 밀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10시 반 오픈할 텐데 일단 안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 주요 지지선 뭐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나스닥 더 심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3.25% 빠지면서 우리 16,000, 16,000 했던 지수가 13,000 하회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못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전쟁이 날 줄은 또. 유럽 지수는 장 오픈하자마자부터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4.8% 하락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큰 하락폭까지도 생각을 해두어야 될 것 같은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손댈 수가 없죠. 이런 진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암울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급등했습니다. 97불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오늘 1200원 넘어서 마감하면서 이거 시장이 진짜 마음처럼 안 움직여주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1200원 내일 뭐 1210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최근에 달러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버텼었는데 1210원이면 최고점입니다. 코스피가 일찍 마감해서 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2600선을 뭐 안타깝긴 하지만 2640선을 지켜줬었는데요. 아까 모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예상한 것으로는 2470까지도 예상했습니다. 뭐 좀 종목들이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뭐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신용이랑 담보 대출 쓰신 분들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냥 이 대출 이자를 내고서라도 버티고 싶은데 반대매매, 이건 뭐 사실 장 5%씩 빠져버리면 대부분 반대매매 나갈 거거든요. 강제로 반대매매 나가고 그러면은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매도 물량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부르는 이제 그런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 주식시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텐데 이제 그 회복되는 시점에 포지션이 없어서 또 안 좋은 이제 그런 우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개인들은 순매수 했습니다. 역시나 그 개인들은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리스크를 앞두고는 포지션을 다시 잡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리스크를 축소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베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엇갈린 수급이 또 성적표로 나와 있고요. 외국인도 인버스를 매수하는 경우는 전 사실 거의 못 봤는데 인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 그다음에 HMM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좀 특징적인 부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기관은 아직도 인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매수했고 인버스 선물, 지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전을 많이 팔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이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SK 하이닉스를 코덱스 레버리지를 현대차, 기아, SDI 인버스를 팔고요. 또 이런 엇갈린 또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톡 멤버십 몇몇 분하고 흥구석유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자금이 없었다는 게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저도 조금 들어갔는데 사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오늘 톡 멤버십 여러분들. 자, 왜냐면 좋은 종목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제 자금들이 묶여 있고 저도 좀 죄송스럽고 하다 보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상한가를 결국 시간외까지 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마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초단타였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치면서 아주 아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빠지진 않았지만 지금 저도 비중이 큰데 걱정입니다. 내일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HMM까지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이에요. 솔직히 진짜 걱정됩니다. 이런 리스크에 또 코로나에 뭐또 대선에 수급 다 뺏기는데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언제 봄날이 올 것인가. 날씨는 내일부터 따뜻해진다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신용대출, 담보대출 안 쓰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시고요. 일단 안 힘든 사람 없을 겁니다. 비단 주식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냥 예금하시는 분, 적금하시는 분 잘 없고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다 같이 이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독려해 주시고 우리도 힘내서 좀 이 상황을 잘 유의미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지만 걱정되는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좀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